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요. 교재 194쪽, 요쪽을 이제 그 중국사 쪽을 마무리 좀 지어드릴 건데, 일단은요, 2차 대전이 종결되는 과정. 자, 대서양 헌장이라는 게 있었다. 요 세계 사는 친구들은 뭐요? 미국이란 나라가 2차 대전에 참전하기 바로 전이라는 거. 그러니까 2차 대전에 참전한 거는 41년도 12월 달이라는 거. 자, 말씀드렸고요. 카이로 회담 발표하시면 됩니다. 카이로 회담 발표하시고요. 자, 얄타 회담은 두 번째 줄만 밑줄 긋읍시다.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 약속되었다. 실제 참전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츠담 회담, 자, 발표하시고요. 카이로 회담을 재확인했다. 그 다음에 자,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는데 거절하죠. 그래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원자폭탄이 투하됐고, 자, 소련이 자, 뭐 하게 되었다? 소련이 여기에 자, 참전을 하게 됩니다. 자, 소련이 참전하게 됐다. 밑에 가면은요, 국제연합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국제연합은 기억번에 밑줄 긋게요. 자, 기억번에 가면은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 어쩌고 돼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사설 모의고사에서 자, 샌프란시스코, 자, 강화조약. 이 강화조약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강화라는 게 이제 전쟁을 마무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하고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회의가 열리긴 열렸는데 평화회의를 통해서 자, 뭐 하게 된 거고요? 국제연합이 만들어진 거고, 요거는 1951년도 자, 9월 8일인데 이걸 통해서 일본에게 주권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패망하는 시점에서 이제 누가 들어왔냐면 미군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원래 연합군 사령부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이제 미군만 들어와서 미군정이 실시가 됐고, 그 미군정에서 이제 벗어나면서 일본이 주권을 회복했던 시점이 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인데, 요거하고 여러분들 사설에서 함정으로 지금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나머지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가시게 되면 미국의 구상 보이시나요? 중국에 대해서는 국민당 중심의 정부를 만들겠다. 일본은 민주화하겠다. 자, 한국에 대해서는 신탁 통치하겠다. 하지만 이거는 다 실현되지 못합니다. 아무튼요. 자, 소련의 구상도 읽어보시고요. 냉전 속 열전이라고 돼 있는 거 쭉 내려가게 되면, 냉전이라는 거는 이제 그 미국 중심의 자유진영과 중국 중심의 공산진영이 이렇게 자, 소련 중심의 공산진영이 싸우고 있는, 다시 갈까요? 미국 중심의 자유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진영이 자, 이렇게 자기 똘마니들을 자, 끌어모아서 대립하는 이 구조를 우리가 냉전이라고 하는데, 그 냉전은 실제 무기를 사용한 전쟁이 아니에요. 차가운 전쟁, 콜드와. 그러면 그 냉전 속에서 밑에 있는 이 똘마니들끼리 실질적인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냉전 속 열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냉전 속 열전, 자, 요걸 발표하시면 돼요. 그럼 냉전 속 열전에 자, 뭐가 보입니까? 중국의 국공내전 배웠었나요? 배웠죠. 연도 외우십시오. 우리나라의 6.25 전쟁. 2년간의 갈등입니다. 2년간의 갈등.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도 있고요. 자, 연도 일단 외워두십시오. 나중에 베트남 전쟁과 자, 우리나라의 6.25 전쟁 따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오른쪽에 쌍시협정이 있었는데 쌍시협정을 국민당이 결국 폐기했다. 자, 파기했다.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은 전쟁이 발발. 자, 동그랗게 3번 쭉 들어가셔서요. 공산당의 활동 근거지를 다 장악을 했고 완전한 주도권을 쥐었는데 결국은 자, 국민당이 패배하게 됩니다. 패배 요인을 리을번에다가 자, 발표하겠습니다. 관료들의 부정과 부패. 자, 그다음에 친일파 청산의 미흡. 자, 그리고 화폐 난발로 인한 물가 상승.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결국은 국민당이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는 요인이 됐고 패배하게 됩니다. 밑에 결과의 값을 가게 되면은요. 니은번에 자, 국민당은 결국 어디로요? 타이완으로 옮겨가서 타이완 정부 정식 국호는요. 중화민국이 자, 수립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디귿번에 자, 중화인민공화국. 여기가 이제 중국 본토죠. 중국 본토. 나머지 내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넘어가셔서 212쪽이었었나요? 네, 212쪽으로 갑시다. 210쪽 가시게 되면 자, 중화인민공화국. 그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처음에 뭐 하게 됩니까? 마오쩌둥이 토지 분배를 하죠. 토지 분배합니다. 그랬다가 디귿번 1차 경제개발 5개년계. 거기다가 요거 하나 채십시오. 자, 뭐냐면 합작사라는 거를 설치했죠. 이 합작사가 나중에 여러분들 자, 뭐로 개편됩니까? 합작사가 바로 인민공사로 개편이 되는 거죠. 몇 차 경제개발? 2차 경제개발 5개년계. 요때 인민공사로 개편이 될 겁니다. 밑에 내려가면 대학진운동에다 발표할 건데요. 디귿번에 인민공사 자, 발표하시면 되고요. 쭉 내려가셔서 실패 요인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무리한 집단화. 자, 그 다음에 소련의 원조 중단, 자연재해, 그리고 비과학적 생산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패 요인인데 왼쪽에 한 번 더 설명되어 있거든요. 조그만 글씨로 핵심 체크. 자, 그것도 발표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탕후들은 1번도 별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운동을 주도했었던 게 마오쩌둥이고 마오쩌둥은 정치에서 입지가 약해지죠. 그래서 정치에서 밀려나게 되고요. 새롭게 이제 덩샤오핑이 류샤오치와 함께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했다. 실용주의 니은번 몇 찍으십시오. 오른쪽에 당시에 이제 그 마오쩌둥은 대학주의 운동의 실패 요인을 지금 본 이런 게 아니라 반대파들 때문에 실패한 거다. 반대 세력들을 누를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른쪽에 홍위병이라는 걸 조직했죠. 여러분들 홍위병은 뭐하고 혼동하시면 안 되냐면 이거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홍군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홍군은 1927년도 4.12 쿠데타, 즉 장제스가 여기 있는 공산당을 축출시켰었던 4.12 쿠데타 직후에 공산당 아이들이 만든 군대가 홍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공산당 애들이 만든 거예요. 이것도 공산당 애들이 만든 건데 홍위병하고 명칭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밑에 마오쩌둥의 권력 장악 그 시점에 리일번 별표할게요. 리일번에 가게 되면은 유엔 가입, 자 미국과의 정상회담, 일본과의 수교, 자 중요합니다. 이때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교가 되면서 일본과 타이완의 국교는 단절됩니다. 그럼 옆에다가 뭘 체크하냐면 일화평화조약이라는 게 있었는데 일화평화조약은 1952년도에 체결된 조약인데 일본이 아까 주권을 언제 회복받았냐면 51년도에 회복받는다고 그랬는데 51년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주권을 회복받은 다음에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중에 최초로 국교를 수립한 나라가 바로 타이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일화평화조약, 이게 바로 누굴 말하는 거라고요? 중화민국을 말하는 겁니다. 누굴 말하는 거라고요? 타이완 정부, 자 대만 정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화평화조약이라는 이런 조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1972년 일본이 다시금 누구랑 손을 잡았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과 손을 잡았죠. 그래 결국은 타이완과의 국교는 단절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본사 쪽에서 설명을 또 해드릴 거예요. 한계점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탕후들은 2번 별표하십시오. 탕후들은 2번 별표하시고요. 오른쪽에 가게 되면은 핵심 체크 쪽에 요 사진 자료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어린 학생들이 자 지금 문화대혁명이라는 이러한 혁명 과정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머리를 깎고 있는 모습. 자, 중국의 전통 문화를 다 지금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전통 문화, 이딴 것들. 밑에 닉슨의 중국 방문. 자, 조그맣게 박스 별표하시고요. 흥묘론, 백묘론, 이것도 별표할까요? 흥묘론, 백묘론. 이걸 주장한 게 누구죠? 바로 덩샤오핑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들어오셔서 덩샤오핑이 1976년도에 자 집권하게 됐고 흥묘론, 백묘론을 외치게 되는데 이 흥묘론, 백묘론은 정확하게 이제 78년부터 외칩니다. 76년도에 집권해서 78년부터 자 옆에다가 CF 하실 건데 개방정책 이렇게 얘기합시다. 개혁개방정책, 개방정책. 이 개방정책에서요. 중국이 가장 빨라요. 자, 중국이 가장 빠른데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제 개방정책을 했을 때 중국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중국은 흥묘론, 자 검은색 고양이, 하얀색 고양이, 흥묘, 백묘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게 언제냐면 1978년이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북한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북한은 뭐가 있었냐면 합작경영회사법. 합작경영회사법. 자, 외국 기업들아 북한으로 와서 북한 기업과 합작을 하자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걸 줄여서 뭐라 하느냐? 합영법이라고 합니다. 합작경영회사법. 줄여서 합영법. 요게 1984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베트남. 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어떤 정책을 쓰냐면 도이머이 정책. 자, 도이머이 정책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 이 도이머이 정책은 자 1986년입니다. 그래서 연도요. 용어만 하지 말고 연도까지 함께 하기로 하세요. 자, 용어는 일단 중국은 흥묘론, 백묘론. 자, 북한은 합영법, 베트남은 도이머이 정책. 이 중에 북한의 합영법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됐죠? 얘는 실패한 정책이고 나머지 중국이라든지 자 베트남은 이런 개혁 개방 정책을 통해서 시장 경제가 수용이 됐고 나름대로 경제적인 자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를 왜 확인하라고 했냐면 가가 나에게 영향 끼쳤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나다로 준 다음에 가가 나에게 영향 끼쳤다. 그러니까 전후 관계를 따져 놔야만 나중에 영향을 끼쳤는지 받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도 자 참고로 말씀드렸고 북한은 이제 실패했다고 그랬는데 이때 여러분들 한국사에서 뭘 써먹냐면 합영법이라는 걸 딱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외국 기업들이 못 들어가죠. 왜요? 정전협정, 정전 중이잖아요. 휴전 중이잖아요. 그럼 외국 기업들이 막 돈을 투자해가지고 북한 기업과 손을 잡자 들어갔어요.
근데 다음날 전쟁이 빵 터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투자금을 100% 날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북한이 야, 왜 안 들어오는데? 그랬더니 야, 니네는 휴전 중이잖아. 불안해서 못 가겠는걸? 아니야. 우리 겁나 친해. 근데 이제 이때 한국사에 써먹으세요. 자, 이때 뭐라고 했냐면 남한에게 쌀을 지원해줘요. 1984년 이때 전두환 정부 때인데 우리 남한에게 대규모의 쌀을 지원해. 사실은 80년대는요 이미 그 경제적으로 완전히 역전돼 있는 상태예요. 북한은 우리보다 낙후돼 있었고 우리가 70년대부터 북한을 따라잡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경제적인 어떤 그 규모가 완전히 역전돼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쌀이 부족한 그런 시기는 아니거든. 근데 북한이 뭐라고 그래요? 이때 84년도에 태풍 때문에 남한의 벼농사가 조금 망쳤어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비해서 쌀 수확량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더니 북한이 뭐라고 하냐면 어이구 니네 쌀 부족하구나. 자기도 먹을 게 없으면서. 자, 북한이 어떻게 돼요? 중국한테 형 쌀 좀 빌려줘. 그래서 중국한테 막 쌀 빌려와요. 엄청나게 빌려와가지고 이거를 우리 남한테 줍니다. 남한테 주는데 남한한테 그 다이렉트로 주면 우리가 뭐라고 해? 너나 먹어. 배고프지? 먹어.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여론을 형성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국제 적십자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에 이제 이걸 또 받았죠. 그러면서 여론을 환기시키는 겁니다. 봐라! 북한과 남한은 되게 친하지? 그러니까 너희들 기업들아 들어와도 돼? 이런 겁니다. 자,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이게 나타나야 돼요. 이산가족 상봉. 이런 것들이요. 참 마음이 아픈 게 정치적으로 다 이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산가족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너무나 고령이 돼가지고요. 한 분씩 다 지금 계속 돌아가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죽기 전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뭐 통일이나 이런 문제는 나 뒤로 놓더라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런 이산가족 상봉은 계속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었어야 되는데 자 이것도 이게 최초고요. 나중에 2000년도에 자 뭐하게 됩니까? 2000년도에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그 상봉이 금강산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금강산에서 정기적으로 쭉 2000년, 2001년 하고 있었는데 또 이명박 정권 때 이걸 또 없애버렸어요. 개성공단도 박근혜 정권 때 또 없애버리게 됐고. 아무튼요. 자, 이러한 쇼를 전두환 정부 때 북한이 자, 이렇게 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병법은 어찌됐든 자, 실패한 운동이다. 그래서 요거는 한국사에서 써먹고 동사에서는 자,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게 되면은요. 홍콩 반환 어쩌고 돼 있는데 이 홍콩을 자, 반환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여기에 있는 누가 한 거냐면 덩셔핑이 영국과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홍콩은 뒷장 넘어가 보실래요?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 홍콩은 언제 뺏긴 거냐면 1842년 기억나시죠? 1차 아편전쟁. 2차 아편전쟁 때는 주롱반도를 뺏겼는데 1차 때, 2차 때 어쨌든 빼앗긴 홍콩과 주롱반도를 다 같이 1997년도에 반환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반환 약속을 체결한 거는 여기 있는 누구 때라는 거야? 반환 약속을 체결한 거는 덩셔핑 때라는 거죠. 실제 반환은 97년이고요. 천안문 사태 왕별표 하겠습니다. 천안문 사태 왕별표 민주화 운동입니다. 자, 오늘날의 중국의 자 계보는 뭐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셰메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밑줄거야 될 거는 티베트의 독립 요구 운동. 자, 그것만 밑줄으시면 되고요. 탕후드라 4번 조금만 발표하시고요. 탕후드라 3번도 발표하시고 4번도 발표하겠습니다. 5번은 왕별표하십시오. 제가 앞에 강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천안문 민주화운동, 천안문 사태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진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탱크가 쭉 밀려오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맨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장면. 어쨌든 탕후드라 5번 발표하시고요. 오른쪽에 가셨을 때 타이완 정부 즉 정식 국호는요. 중화민국입니다. 중화민국에 대한 이야기, 계엄령을 통한 장기 집권을 했다. 끊임없는 민주화 운동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가오숑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른쪽에 핵심 체크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계엄령이 해제된 시점 연도 외우시고요. 87년입니다. 복수정당제, 지방선거. 자, 중요한 거 리을번 밑 찍읍시다. 총통직선제 헌법이 94년도에 개헌이 되는데 연도는 외울 필요 없고요. 직선제 개헌이 됐고 이 헌법에 기반을 두고 96년도에 선거를 했으나 여기서는 정권을 교체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정권은 언제 교체되느냐? 2000년도. 그래서 연도는 제가 2개 외우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1987년 계엄령이 해제되는 시점 그리고 정권이 교체되는 시점. 자, 정권 교체 옆에다가 갑시다. 정권 교체는요. 일단은 자 우리나라 한국. 자 한국은 1998년 김대중 정부. 김영삼 정부가
93년도에 출범하는데요. 김영삼 정부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이제 많은 군인들, 군사정권, 그 군인 출신이 아닌 민간인 출신이다. 그래서 문민정부, 문민정부라는 어떤 닉네임을 주긴 하는데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보지 않아요. 왜 그랬냐면 김영삼이 결국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집권 여당이었었던 노태우의 정당, 그 군부 세력들, 민정당, 그 민정당이라는 정당과 3당 합당을 통해서 결국은 대통령으로 당선되거든요. 그래서 평화적인 방법의 정권 교체가 아니다. 그래서 문민정부라는 닉네임을 주고 정권 교체는 누구로 보냐면 김대중으로 봅니다. 1998년 연도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타이완. 자, 타이완 같은 경우는 지금 봤었던 것처럼 2000년도 천수이벤 됐죠? 천수이벤. 자,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2009년도 하토야마 내각. 이게 이제 정권이 교체되는데 요 연도 하나씩만 기억하십시오. 자, 98년, 그 다음에 타이완은 2000년, 일본은 2009년이다. 2009년. 됐습니다. 북한이나 중국 같은 경우 정권 교체를 언급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그죠? 나머지는 우리가 다음에 볼 거고요. 222쪽이요? 222쪽 가게 되면은 자, 각국의 경제가 다시 나오는데 그중에 중국에 대한 이야기 반복됩니다. 대약진 운동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문화대혁명 볼 거고요. 자, 흑묘론, 백묘론 나왔던 얘기. 자, 그리고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했네요. 요것만 몇 찍읍시다. 자, 222쪽에서 세계무역기구 가입 2001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자, 나머지 것들은 밑줄을 그읍시다. 베트남은 도이모의 정책. 자, 그 다음에 북한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자, 무슨 법? 하병법. 그 정도 밑줄을 그어 놓읍시다. 자,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번 강의는요,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토탈 정리할 건데, 칠판 한가득 정리할게요. 한가득 정리하는데, 일단은 중국에서 구석기와 관련된 거는 따로 외울 게 없었어요. 그죠? 구석기. 그 다음에 신석기로 한번 가볼게요. 신석기. 우리 중국 하천 3개를 기억해야 된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리아오어강, 홍산문화. 자, 그 다음에 황하강에 뭐가 있었냐면 양사오문화, 나원커우문화 이 2개가 아우러지면서 롱산문화. 그 다음에 양쯔강 쪽으로 갔었을 때는 허무드문화. 이게 발전된 게 량주문화라는 게 있었죠. 자, 이게 신석기. 여기서부터 시험에 나온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청동기로 가게 된다면 이 청동기에 뭐가 있었냐면 얼리터우 문화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얼리터우 문화에서 청동 술잔이 발견됐는데 이 청동 술잔, 그럼 계급이 있었을 것이고 금속재 무기가 사용되면서 지배계급, 자, 국가가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기록상으로 남아있는 최초의 국가인 누구? 하나라의 유적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지만 하나라는 실체가 100% 인정되진 않았다. 실체가 완전하게 인정된 최초의 국가는 누구라? 여기 있는 은나라다. 그래서 은나라는 다른 말로 무슨 왕조라고 하는데? 상왕조라고 하는데 이 은나라에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잡아야 될 건 뭐냐면 갑골문자라는 거를 키워드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나라로 가게 되는데 이 주나라 같은 경우는 은나라에 비해서 영토가 넓어졌단 말입니다. 그 영토가 넓어졌기 때문에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봉건제도.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봉건제도라고 공부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책봉, 조공관계. 그래서 중국 내에서 제후들에게 땅을 주고 통치권을 맡기는 행위, 즉 책봉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다? 주나라 때부터 책봉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책봉이 시작됐고 주변 국가한테의 책봉. 중국 내에서의 책봉이 아니라 주변 국가에 대한 책봉은 한나라 때부터 주변으로 확산이 됐었던 거죠. 주나라. 주나라가요, 견룡족이라는 이민족의 침략을 받으면서 동쪽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이를 우리가 동주시대라고 하죠. 그 동주시대를 다른 말로 춘추시대라 불렀고 이어서 전국시대. 묶은다라면 춘추전국시대. 춘추전국시대 키워드는 뭡니까 여러분들? 철기였었죠. 그래서 철제 농기구로 인한 변화, 철제 무기로 인한 변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값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춘추전국시대는 키워드가 철기다. 그 중에 철제 무기로 인해서 정복전쟁이 치열해지게 됐고 이때 7개의 나라가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 전체를 통일하기 위해서 유능한 관료들을 갖다 선발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학자들이 정치에 올라와서 많은 학설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를 싸잡아서 우리가 제자백과. 그 제자백과 중에 가시적인 효과가 가장 컸었던 게 법가인데 그 법가 사상을 채택한 게 바로 진나라죠. 그래서 진나라가
이 전체를 통일하게 됩니다. 진나라 키워드는 뭡니까 여러분들? 통일정책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국가를 통일했고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있는 내부적인 경제, 사상 이런 것들을 통일하기 위한 각종 통일정책을 펼칩니다. 하지만 진나라는 가혹한 통치, 자 그다음 무리한 토목공사 이로 인해서 빠르게 무너지게 되고 여기 있는 누구로 바뀌냐면 한나라로 바뀌죠. 한나라는 여러분들 다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어떻게 나눠봐야 되냐면 전한이 있었고요. 자 신이 있었고요. 후한이 있었다라는 거. 자 시험 문제에서는 누가 나오냐? 전한의 무제가 나옵니다. 전한의 무제 업적이 중요한데 이 전한의 무제 때 주변 국가들의 침략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 국가의 상호작용 무제 업적이 훨씬 더 중요한데 함정으로 전한의 고조 그 다음에 후한의 광무제 업적이 자 시험에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한과 후한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자 황건적의 난으로 무너집니다. 황건적의 난으로 무너지면서 무슨 남북조 시대가 되냐면 위진 남북조 시대가 되는데 이 위진 남북조 시대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나라 이름을 다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가볼까요? 책 보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자 한나라 망합니다. 위, 촉, 오가 들어서죠. 자 여기 조조, 유비, 손권이 등장하는 그 삼국지에서의 삼국시대입니다. 위, 촉, 오. 이거를요. 위나라가 이름을 진으로 바꾼 상태에서 어쨌든 삼국이 다 통일됩니다. 진. 됐죠? 자, 근데 이 자리에 오호가 들어오죠. 이 오호가 침략해 들어온 시점이 4세기인데 그 오호의 침략으로 인해서 한족들이 도망갑니다. 어디로요? 강남으로 도망가죠. 강남의 건강이라는 동네. 건강이 어디라고요? 난징입니다. 그럼 난징으로 도망가서 자 뭐가 됩니까? 동진,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 싸잡아서 남조라 가죠. 위에 있던 진은 망했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 5호 16국 이걸 통일한 게 북위. 북위는 다시금 자 6세기에 동위, 서위. 동위는 다시 북제, 자 서위는 다시 북주. 이 북주가 수나라로 발전되어서 전체가 통일이 될 겁니다. 전체 묶으면 위진 남북조 시대. 자 키워드는 인구의 이동. 자 여기 키워드는 뭐이 잡으라고요? 인구의 이동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통일했던 게 수나라인데 수나라는 문제와 양제가 있는데 자 수나라 문제는 율령체제 그 중에 과거제를 꼭 기억하시고 양제는 대운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수나라 이어서 당나라 갑시다. 당나라는요 여러분들 율령체제의 확립. 그래서 율령체제가 확립이 되었을 때 안사이난 이전의 모습과 안사이난 이후의 모습으로 비교해서 정리하시고 율령체제가 확립이 되면서 뭐 하게 되냐면 동아시아 문화권이었었던 율령, 불교, 그 다음에 자 유교 이런 동아시아 문화권이 당나라 시기에 확립됩니다. 왜냐하면 당나라는 매우 국자적인 문화가 발전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제를 묶으면 여기 있는 당나라의 주제는 율령과 불교와 유교 요게 당나라 시점에서 교과서에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령 무조건 한 문제, 불교, 유교 각각 무조건 한 문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거고요. 이 당나라는 안사이난 이후에 결국은 양극화, 자 빈부격차가 커지게 됐고 황소위난이라는 게 벌어지면서 사회 혼란이 가중됩니다. 물론 황소위난은 진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전충의 난으로 멸망하게 되죠. 그럼 당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몇 대 십국시대가 되냐면 5대 십국시대가 되는데 이 5대 십국시대는 절도사들의 난립시대다 이러시면 됩니다. 이걸 다 통일했었던 게 누구냐면 바로 송나라죠. 송나라 키워드는 뭡니까 여러분들? 송나라 키워드는 문치주의 정책. 그럼 그 문치주의 정책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많은 무슨 왕조가 들어섰냐면 정복 왕조가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이 정복 왕조에 누가 있었느냐? 요나라가 있었고요. 서하가 있었고요. 금나라가 있었고요. 원나라가 있었죠. 자 여기에 10세기, 자 여기 11세기, 자 여기 12세기, 자 여기 13세기.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원나라가 자 중국 전체를 이렇게 차지하게 되죠. 그럼 여기는 원나라. 여러분 원나라 키워드는 뭐죠? 원나라 키워드는 몽고인 제일주의. 그리고 세계 최대의 대제국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주변에게 많은 자 영향들을 끼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는 대월삭이라는 역사책이 편찬됐고 우리 고려에서는 뭡니까? 일련의 삼국유사, 이승휴의 제왕운기 이런 책들이 나중에 편찬이 될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신국의식이 자 성장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죠. 아무튼요. 몽고의 자 대외 침략. 몽고인 제일주의가 키워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몽고인 제일주의에서 강남 지방의 한족들을 가장 무시합니다. 그래서 강남 지방의 한족들이
원나라에 대한 반감이 크죠. 그래서 반원 사상의 중심지가 바로 강남인데 그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명나라가 만들어지고 이 명나라가 베이징을 장악해서 몽골을 북방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자, 명나라는요. 무슨 남해의 침략으로? 북로남해의 침략으로 계속 시달리게 되는데 이 북로남해의 침략으로 시달렸었을 때 장거정이 안 되겠다.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개혁을 해보자. 라고 개혁 정치를 펼칩니다. 근데 그 장거정의 개혁은 일시적인 효과가 있었어요. 하지만 장거정의 개혁 바로 직후에 임진전쟁을 도와주면서 엄청난 국력이 쇠퇴된다. 즉 재정을 낭비하게 된 겁니다. 그래 명나라가 급속도로 쇠퇴될 때 여진족 즉 만주족이 다시 성장을 했고 그 여진족 만주족이 성장을 해서 여기에 있는 어떤 나라? 후금. 후금이 청나라로 발전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 청나라 같은 경우는 강희제, 옹정제, 건룡제 때 이제 전성기를 누렸고 한족들에 대한 통치 방식에서 강경책과 회유책을 적절히 병행했었다는 게 청나라의 특징. 청나라가요. 쇠퇴가 됩니까? 예, 쇠퇴가 됩니다. 건룡제가 1795년도에 물러납니다. 그럼 1795년도 완전 18세기 말이죠. 그래서 곧 어린 황제들이 올라오면서 19세기가 되면 급속도로 쇠퇴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세도 정치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린 황제, 그래서 왕실의 외척 가문들이나 환관들 그들이 설치되고 탐관오리의 횡포, 관리들의 부정부 부패, 그래서 세금 수탈, 그래서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죠. 그런데 그 사회의 혼란과 맞물려서 바로 아편이 밀수출되고 있었던 겁니다. 영국이 삼광무역이라는 걸 통해서 아편을 밀수출했죠. 이래 임칙서가 아편을 몰수폐기 처분했었던 1차 아편 전쟁. 1차 아편 전쟁. 그 다음에 2차 아편 전쟁이 벌어질 건데 그 사이에 무슨 천국운동이라는 게 있었다? 태평천국운동이라는 게 있었죠. 태평천국운동은 우리나라의 동학농민운동과 성격이 똑같기 때문에 연결지어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2차 아편 전쟁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1차 아편 전쟁으로 여러분들 뭐가 된 거라고요? 개항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개항이라는 주제를 보면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 4개 나라 한중일 베트남. 그럼 한중일 베트남에서 개항된 순서는 뭐 크기 순서로? 땅덩어리 크기 순서로. 그래서 가장 큰 나라가 중국 됐죠?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베트남, 그 다음에 우리나라. 요게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개항된 순서라고 할 수 있겠고. 아무튼 1차 아편과 2차 아편 전쟁 사이에 태평천국운동이라는 게 있었다. 2차 아편전쟁이 패배하고 아편전쟁 직후에 얘들이 서양의 무기기술을 따라하자라는 운동, 양무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이 양무운동은 1861년부터 이제 전개가 됩니다. 1861년부터 전개가 되는데 양무운동이 쭉 전개되다가 1884년 청푸전쟁.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전쟁과 청푸전쟁의 패배 1884년에서 1885년까지 또 하나 청일전쟁 1894년에서 95년까지 이 청일전쟁 패배를 계기로 양무운동이 잘못된 운동이구나. 일본에 무슨 유신이 옳았구나. 메이지 유신이 옳았구나. 그래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따라하기 위한 운동이 전개가 될 건데 여기에 무슨 자강운동? 변법 자강운동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변법 자강운동은 이제 보수파들의 반발로 100일 만에 끝나게 됐고 이게 끝난 다음에 의화단이라는 단체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중국이 지금 근대화 운동에 자꾸 실패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외세의 간섭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일단은 급한 대로 외세를 먼저 몰아넣는데 우리가 주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화단이라는 단체는 부청멸량이라는 슬로건을 외치면서 외국들을 어떻게 돼요? 외국인들을 보는 족족 죽이고 혹은 그들의 공사관과 그들의 교회, 철도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활동을 펼쳤던 게 의화단 운동이죠. 이 의화단 운동은 8개 국가가 와서 직접 진압합니다. 그럼 8개 국가가 직접 진압하면서 베이징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게 되죠. 이 모습 때문에 민중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다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수파들조차도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 정부가 무너지겠다. 그래서 보수파들조차도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이게 바로 광서신정이라는 개혁입니다. 그래서 광서신정이라는 개혁을 진행을 하다가 광서제가 1908년 죽게 됐고 광서제가 죽으면서 이번에는 광서신정은 중단이 되면
중단이 됐고 신해 혁명이 자 벌어지게 되는데 이 신해 혁명으로 자 무슨 민국이 중화 자 민국이 들어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중화민국이 이렇게 들어섰다. 중화민국이 들어섰다. 중화민국이 들어선 시점은 1912년도입니다. 그래서 중화민국이 여기다 연결 지을게요. 이렇게 들어섰는데 실질적 총통은 위안스카이가 올라왔어요. 그죠? 근데 그 위안스카이가 자, 뭐 하려고 했었습니까? 위안스카이가 황제 체제 부활을 시도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건 아니지. 민중들아, 이걸 막아야지. 라고 하면서 민중들을 자, 계몽시킨 운동이 자, 무슨 문화 운동이 있었냐면 신문화 운동이라는 게 있었고요. 이 신문화 운동을 통해서 민중들의 의식의 성장, 그래서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항을 한답니다. 자, 무슨 운동이 벌어졌고요? 오사 운동이 벌어졌고요. 오사 운동 직후에 자, 뭐가 창당된다고요? 정당이 창당되죠. 그래서 정당에 국민당과 공산당이 만들어졌다.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공부하시라고 그랬어요? 합작, 내전, 합작, 내전 이러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있는 1차 국공합작이 언제의 시점이냐면 1924년도고요. 이 내전이 뭘 말하는 거냐면 공산당 대장정을 말하죠. 그래서 공산당 대장정은 1934년에서 1936년까지고요. 2차 국공합작은 1937년이 되겠고요. 자, 다시금 내전. 이 내전이 1946년에서 1949년까지죠. 누가 승리했다고 합니까? 공산당이 승리했죠. 그래서 공산당이 무슨 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을 자, 수립하게 됐고 이 시점이 1949년. 그러면 패배했었던 국민당은 자, 타이완 정부를 만드는데 이 타이완 정부, 대만 정부에서는 연도를 2개를 외워라. 뭐요? 계엄령이 해제된 시점에 1987년 떠나 정권이 교체된 시점에 2000년 2개의 연도를 기억하시고 중화인민공화국, 이 중화인민공화국은 49년도에 마오쩌둥이 집권하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냐면 마오쩌둥, 덩샤오핑, 마오쩌둥, 덩샤오핑, 자, 텐안문 사태, 마덩 텐 이렇게 가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마오쩌둥은 58년도에 무슨 운동? 대약진 운동. 하지만 실패. 대약진 운동은 다른 말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패. 실용주의의 덩샤오핑. 자, 그 다음에 다시 마오쩌둥은 1966년에서 1976년까지 66에 76. 자, 뭡니까? 문화 대혁명. 그래서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오는 게 여기입니다. 요거. 요 구간을 줘. 현대사에서 요 구간을 주고 요 구간 안에 동아시아 각국의 상황으로 올바른 것을. 그러니까 단순 연도 문제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연도를 외우셔야 됩니다. 자, 덩샤오핑은요. 76년도에 집권해서 78년도부터 흑묘론 백묘론을 외쳤고 자, 개방 정책을 펼칩니다. 그랬더니 학생과 지식인들이 자, 뭐 하자고요? 여기 있는 정치에 있어서도 민주화로 갑시다. 나는 텐안문 사태, 텐안문 민주화 운동인데 그게 1989년 중국의 현재 지금도 이제 공산당이 여전히 공산당의 자, 일당 자,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전체 뼈를 지금 잡아드렸고요. 다시 뭘 확인할 거냐면 이거를 여러분들 그러니까 단순하게 연습장에 써놓고 쌤이 쓴 거를 지금 자, 옮겨 적은 다음에 이걸 막 들고 다니면서 외우지 마시고 계속 반복 공부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왕조의 순서라든지 자, 여기 현대사에서의 어떤 사건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쭉 나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흐름으로 이해하셔야 되지 단순하게 암기하려고 하면은 이거 엄청난 많은 양이거든요. 이거 몇천 년의 역사잖아요. 몇천 년의 역사를 칠판 한 장에 지금 정리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동안 공부했었던 걸 가지고 계속 흐름으로 반복하시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이게 그려질 것이다. 다시 들어가서 세기를 어디부터 외워야 되냐면요. 세기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한나라 때부터 외워야 돼요. 왜 한나라 때부터 외워야 되냐면 주변 국가와의 상호작용이 한나라 때부터 활발해지거든요. 뭔 말이냐면 주나라 때 무슨 관계가 책봉 좋은 관계가 중국 내에서 있었고 주변 국가한테의 책봉 관계는 바로 한나라 때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나라 때부터 여러분들이 확인하는데 한나라는 자 BC 3세기에서 AD 자 3세기. 그럼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나라는 331했죠. 33. 자, 그 다음에 위진남북조씨는요. 자, 3, 4, 5, 6세기 이렇게 갈 건데 3세기는 뭐냐면 위, 촉, 5가 싸우는 시점이 3세기고 4세기는 뭐냐면 4세기는 5호가 침략해온 시점. 그래서 5호가 침략해왔다. 그 5호의 침략으로 중국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강남으로 내려갔고 일본은 일본으로까지 갔죠. 또레인들. 그 또레인들이 일본의 최초의 통일 정권인 야마토 정권의 성립과 발전에 영향을 끼쳤죠. 그러니까 야마토 정권이 4세기란 말입니다. 자, 5호 16국을 통일한 게 북위인데 그 북위가 5세기에 통일하죠. 6세기는 자, 북위가 다시 동위, 서위, 북제, 북주로 발전된 시점이고요. 자, 수나라는요.
581년에 만들어져서 589년도에 자, 통일이 됐고 618년도에 망할 겁니다. 그러면 6세기 말에 만들어져서 7세기 초에 자, 무너지네요. 수나라는 6말 7초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당나라 한번 가볼까요? 이 당나라 가게 된다면 자, 7세기에서 언제까지냐면 10세기까지. 정확한 연도는 618년에서 907년까지입니다. 5대 19시대 뜨면은 자, 10세기라고 연결하시면 되고요. 10세기. 자, 그다음에 송나라는 자, 10에서 13세기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원나라 13에서 14세기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원나라는 13, 14. 자, 명나라 가볼까요? 이 명나라 같은 경우는 1368년, 그러니까 14세기에 만들어져서 1644년, 자, 17세기에 자, 망할 겁니다. 청나라는요, 1616년에 후금이 1636년 국호를 청이라 바꾸는데, 그럼 어쨌든 17세기. 그랬다가 이 청나라가 1912년도에 자, 결국은 무너지고, 무슨 민국으로? 중화민국으로, 아니죠. 자, 그죠? 중화민국으로 무너지는데 이 과정은 쇠퇴되는 과정에 근대화 운동이 있었다. 그래서 그 근대화 운동, 자, 다시 1차와 2차 아편전쟁 사이에 태평천국 운동. 자, 양모 운동, 변법자강 운동, 자, 광신, 태양, 변의, 광신. 자, 머리 글자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선생님, 머리 글자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 사실 그닥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자,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세기는 어디부터 외워라? 한나라부터 외워라. 그래서 한나라는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후 3세기, 위진남북조시대, 자, 쭉쭉쭉 우리가 세기를 얘기했는데, 요 동시대에, 우리나라는 누가 있었죠? 라는 걸 보면, 우리나라는 춘추전국 시대와 자, 진나라, 한나라, 요 시점에서 누구를 연결하냐면, 요 시점에서 고조선을 연결하십시오. 자, 여기를, 자, 고조선. 그 다음에, 자, 위진남북조 시대와 수나라, 당나라, 자, 여기는 삼국시대를 연결하십시오.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당나라, 수나라, 당나라까지 걸쳐요. 그 다음에 당나라와 5대 19, 당나라가 있는 시점은 통일신라와 발해, 남북국 시대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후삼국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후삼국 시대. 그리고 송과 원이 누구랑 겹치냐면 고려와 겹칩니다. 고려와. 다시 돌아와서 명과 청은 그러면은 자, 누구랑 겹치냐면 여기는 조선하고 이렇게 겹칩니다. 조선하고. 색깔이요. 지금 계속 중복되는데, 이제 일본을 우리가 볼게요. 일본을 보는데, 일본에서 쭉 오시면, 한나라가 여러분들, 자, 33이라고 했잖아요. 한나라가 33이라고 했는데, 요 시점이, 일본은 야요이 시대와 완전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후 3세기, 이게 바로 야요이 시대. 기원전 3세기 무렵에 일본은 정치체제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야요이 시대와 일치한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위진남북조 시대, 수나라, 당나라. 자, 여기까지는 전부 다 무슨 토정권이냐면 야마토 정권인 겁니다. 야마토 정권인 거고, 당나라와 겹치는 부분에서 뭐가 있냐면 나라 시대가 있죠. 나라 시대는 8세기. 그리고 무슨 시대 초기? 헤이안 시대 초기. 그래서 헤이안 시대와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랬다가 여기 있는 송나라가 발전되고 있는 요 시점에 12세기에 무슨 정권이? 막부 정권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막부 정권은 따로 쌤이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면 까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를 본다면 까마쿠라 막부는 1185년에서 1333년까지, 무로마치 막부는 1336년에서 1573년까지, 에도 막부는 1603년에서 여기에 있는 언제까지입니까? 여기에 있는 1868년. 그럼 여기는 주로 누구랑 겹친다고요? 청나라. 그래서 명나라와 살짝 걸치긴 해요. 그래서 명과도 살짝 걸치다가 주로 청하고 결친다. 명청. 그럼 여기 있는 무로마치 막부는 완전하게 명나라와 겹칩니다. 완전하게 명나라. 그 다음에 가마쿠라 막부 같은 경우는 누구랑 겹치냐면 송나라와 그 다음에 원나라, 이들과 겹치죠. 그래서 송원과
겹쳐 있다는 거. 그래서 중국의 척추뼈를 일단 크게 잡아놓으시고 그 중국의 왕조와 자 그다음에 근대운동, 현대사가 쭉 발전될 때 동시대에 우리나라에는 누가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에는 누가 있었냐 이거를요 써놓은 걸 마찬가지로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 번 흐름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려질 거라는 거. 세기는 중국 한나라 때부터 세기를 꼭 외우시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